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당의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부터 선거제 개혁 과제 해결에 나섰지만 각 당의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발표될 비대위의 인적 쇄신안을 놓고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맞서면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 지사가 백의종군을 하겠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저께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수용 의사를 밝혔고 어제 밤에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충정을 이 당의 하업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도지사도 재판 받을 때까지 본인의 이제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그다음에 당의 단합,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이제 보듬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한 거로 보고요. 예. 김경수 도지사는 국민들이 모두 다 알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모셨던 비서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수행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의 단합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봅니다. 뭔가 이재명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돼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의 단합을 위해서 본인도 백의종군 한다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외부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3개 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라 사법부의 이제 판단을 기다리는데 또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이나 남았네로 보느냐 아니면 반밖에 안 남았네로 보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또 선방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인 김혜경 씨,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의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어떤 싸움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라는 해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친문 당원들의 또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아마 당의 미래 관점에서 또 이 상황에서 당내의 어떤 충돌이 결국 지금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라든지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화합하면서 수습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숙고 끝에 예. 본인도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당의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올라온 상태고요. 근데 김 지사에 대해서는 아직 청원이나 이런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온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김경수 도지사의 사건은 대선 시기에 이제 소위 지지했던 그룹 중에 한 파트에서 이제 사실상 변심,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좀 괴롭힘으로 이제 빚어진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하나만한 특검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식까지 했고 그것을 이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리 없이 이제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것에 고초의 과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 달리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단이 법원 재판까지 유보가 된 상태잖아요. 이를 두고서 뭔가 폭탄을 민주당이 계속 안고 가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전 좀 과한 동의를 안 평가가 하실 것 같은데 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질문에 대해 질문 자체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 배당도 안 됐기 예.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차분하게 보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당에 엄청난 무슨 갈등의 요인이 있다거나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지도부 판단에 대해서 당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도부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당 안팎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그런 식으로 질문한 정도의 당내 분란은 없다고 지금 보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른 그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 의원들 중에 뭐 이견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또 외부 관전자로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소위 이제 친문 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비판과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이제 트위터 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중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난하는 그런 그 여론 그들 내부에서의 그 여론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친문과 친문이 아닌 당원들 간에 그런 어떤 상당한 그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리고 또 정치인들로서는 그런 그들의 의견이나 갈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폭탄 얘기도 나오고 또 요새 이제 그 TV의 여러 논객들의 얘기를 보면 폭탄보다 더한 발언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김경수 지사가 같이 백의종군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 상황을 좀 수습하는 모양새를 갖춰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요.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법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지 김현 의원님 의견이 아니요, 그분이야 뭐 정치적 행위를 네. 하시는 거고요. 지난 경기도지사 때 같이 함께 경선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스캔들 문제도 결국은 뭐 고발까지 갔던 거고 그것이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지금 그거는 재정 신청을 안 한 것 같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네네, 했고요. 그렇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SNS상에서 거 가지고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한 거고 네. 그 스캔들에 대한 거는 재정 신청을 안 해요. 그것도 추후에 이제 하겠다고 어쨌든요, 지금은 아직 안 해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뉴스 타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한국당은 이 탈계파주의의 승리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치권의 평가는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 친박당, 친박의 우회 상장 뭐 이렇게까지 일단 평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평, 한 줄 평으로 좀 짧게 들어본다면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르다. 이분이 탈계파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등을 업고 당선된 거는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예. 탈계파의 승리가 아니라 친박계의 승리다. 이렇게 한 줄로 평하겠습니다. 탈밖의 승리가 아니라 친밖의 승리다. 네. 전 그 의원님. 정치가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번에 이제 조강특위의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선언한 탈계파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개진되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좀 강력하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시기상으로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상으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여야 된다라는 예. 겁니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구축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미 지금 그 시기상으로 실기한 게 아니냐라는 또 볼멘 소리도 나오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또는 그 집권당의 그 지지도가 내려가면서 반사 이익을 본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오히려 요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컨벤션 효과가 없다라는 또 이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아직 그 자유한국당이 지지도가 올라갔다 하여 집권당보다 지금 지지도를 상회하는 상황도 아니고 더 많은 개혁
개혁과 혁신으로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유권자들을 견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조강특위 외부에서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무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느냐가 오늘 내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 의견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안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를 지금 속단할 수는 없.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직 네. 속단하긴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지금 1차,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1차를 일차 당협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2차 쇄신을 하고 3차를 총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1, 2, 3차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앞서 탈개파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배치되는 거죠. 완벽하게 배치가 되고 모순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현역을 물갈이를 한다고 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112명의 국회의원이고 당원권 정지되신 분이 9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분들이 좀 있겠고 그 중에 친박계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당내에서 입김이 강했던 분들입니다. 법사위원장 했던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분이 지금 당원권 정지이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 10명이 9명 말고 또 10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진박 간별사,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관여된 분, 그다음에 영남의 그 중진, 그리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안 한 분 이렇게 카테고리를 4개로 정해서 이제 현역 의원을 물갈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자신을 찍어준 분이 만약에 물갈이 대상이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그거야말로 폭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가 아니란 얘기는 본인으로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초래할 거다.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자마자 처해지는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당장 비대위는 권한을 넘기고 짐부터 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친박계와 잔류파 의원들이 다수 포함이 된다면 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발 속에서 어떠한 그 진로를 택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원내대표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일지 모르지만 본인의 발언에 의하면 그래도 여론에 따라서 조화를 모색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경직된 입장을 취한다면 그러면 아마 자유한국당에 대한 또 지지가 상당히 또 유보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하고 또 이것으로 계기로 해갖고 정말 탈개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볼 때도 지금 뭐 그 최순실 또 뭐 진박간별 또 그 대여 투쟁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다선을 했으나 별 활동이 없는 뭐 이런 기준으로 해갖고 나오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마치 또 친박만 그 있고 예를 들어서 비박은 없다 이런 경우의 수는 저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강특위를 포함해서 상당히 그 광명정대한 결과를 제시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친박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움켜쥐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어서는 다시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지만 기대해 봅니다. 네, 인적쇄신 명단 이제 발표돼야 알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친박계가 다시 승기를 잡은 이 한국당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이게 득실이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한데 민주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을 위한 정치냐 아니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원 3법도 사실은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되돌려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튼 것이 이제 검찰의 고발 대상이 돼서 수사가 또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유치원 3법을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려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개혁 입법
이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해서 예. 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더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 풀기도 어려운데 세 가지를 또 붙였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 예. 개헌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권력 구조 개편까지 이제 더 넣어서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내부적인 그런 저런 이제 복잡함도 있지만 이제 그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또한 봉착하는 사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예산 통과에 대해서 아주 그 협치가 잘 된 사례로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협치를 잘 해가지고 예산이 잘 통과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다른 3당들이 예. 굉장히 지금 비분관계하는 상황인데 그런 협치를 하기 위해서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뭐 선거구제도라든지 또는 유치원 3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고용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니까 같이 해결하자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지금 유치원 3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집권당의 숙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이 어떤 합의를 하는지를 보고 지금 그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친박이 다수를 점했던 어찌됐든 간에 이거 자체를 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네.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사실 유치원 지금 설립자들이 무슨 사립학교 설립자처럼 법인도 아니고 애초부터 상당히 영세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고 예. 또 그런 상황에서 회계 비리를 어떤 식으로든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회계 비리의 시정을 그 위해서 마치 또 유치원이 지금 무슨 뭐 국유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우려를 줄여주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집권당이 가장 큰 역할을 예, 해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 일단 네, 민주당이 아직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지금 당 대표시잖아요. 예. 아무리 상황이 그 뭐 마음에 안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할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당명을 당 대표께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어쨌든 대화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식의 그런 비아냥거림은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한 가지도 안 했다. 뭐 재벌, 검찰, 정치, 교육, 부동산. 근데 다른 세상에서 오시다 온 분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개혁도 하고 있고, 부동산 개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더더구나 강도 높게 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독립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 개혁에 또 많은 국민들이 그 강도 높은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봤던 거고, 그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저희가 응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안 하려고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당대표까지 전이면 사무총장 단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개특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팽겨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결단하라라고 얘기하면 입법부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초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청년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의 비례대표 구성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필연적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 돌파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맞대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서로 협의점을 맞춰낼 거냐라는 점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도농복합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 예. 아닙니까?
도시는 대선거구제, 그다음에 농촌은 소선거구제.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거구제를 지금 또 들고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두 분은 이제 단식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강화문에서 시위를 하신다고 하는데 유치원 3법부터 좀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국회 예산을 뭐 20% 삭감하고 그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의원이 늘어나면 현재 그 세비를 하나의 풀로 하면 세비를 늘리지 말고 그 세비를 나눠라.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지금 저분 말씀 별로 틀린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그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예.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그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대표성이라든지 의견을 비례성에 맞추어서 그 정치인들을 그 선택하는 거는 매우 그 당연한 귀결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라는 장벽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충분히 단식도 하시고 투쟁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의지에 대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예.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제도의 틀 속에서 그 비례성과 그다음에 예. 사표 방지와 대표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 야삼당과 협치하는 데는 상당히 난관이 따르겠구나라는 거를 네. 그냥 예상해 봅니다. 예. 모쪼록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시국회 소집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가 이런 좀 꼬인 전국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을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예. 대전제가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장외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 민생과 상관없는 얘기를 갖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꼬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개혁입법하고 그다음 유치원 3법도 처리를 하면서 선거구제 얘기를 논의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박수를 보내지 지금처럼 예산안을 뒷전으로 하고 선거구제만을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일차인데 겨울이고 그래서 건강도 지금 감기도 걸리고 그랬다는데 예. 어쨌든 좀 국민이 걱정 안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당은 고용세습 이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유치원 3법, 개혁입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릴 거라고는 보십니까? 열려야 되고요. 예. 유치원 3법도 그렇고요. 또 고용세습 문제도 그렇고 저 지금 그 선거구제 개편도 그렇고요. 정말 다들 국민을 위한다 그러잖아요. 저게 다 의제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여론이 무섭다라는 걸 안다면. 근데 지금 각자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파당적 이해를 지금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또 정치가 대타협의 예술이라는데 타협이라는 게 담합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런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은 지금 집권당답게 큰 틀 속에서 또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 20세기의 정치를 21세기에도 계속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똑같은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